안녕하십니까. 자산 컬렉터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면서 배당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딱 8번만 배당을 받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점 대비 하락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최대 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연 4회 배당이니까 8번만 받으면 다시 고점을 회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주는 배당이라 뭔가 좀 폼나지 않나요? 물론 폼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건 아니죠. 네, 보세요. 삼성전자의 2018년도 기준이지만 글로벌 순위가 6위입니다. 6위요. 일본의 도요타보다도 높은 순위입니다. 여기서 일본을 이기네요. 2020년도에는 5위에 링크됩니다. 이런 기업의 배당을 한번 끝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배당이란 뭘까요? 배당이란 기업이 주주들에게 주는 현금 혹은 주식을 말합니다.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죠. 최근 저금리로 인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폭락으로 인해서 고배당주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은행 적금 금리도 1%에서 2% 사이로 거의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은행이나 카카오 적금도 5% 이벤트 할 때 엄청난 경쟁률이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동안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기업의 배당을 늘리는데 인색했다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배당을 지속적으로 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당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는 배당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기업에서 돈을 주니까? 네, 일부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현금을 팍 꽂아주니까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저는 배당 투자자로서 배당의 증감이 투자의 이유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전에 배당 신호 이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빨간불이 켜졌다, 파란불이 켜졌다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네, 이런 게 바로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배당을 주려면 기업은 돈이 있어야 하겠죠. 실제 리얼머니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은 주주들에게 실제로 현금을 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있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 흐름이 좋다는 얘기고요. 기업이 재무적으로 좋다는 얘기는 기업 운영을 잘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은 어떻게 한다? 지속적으로 보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배당 신호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9년 동안 배당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던 2019년에도 배당을 삭감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주주 환원 정책도 잘 지키고 있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배당 신호 이론에 따르면 기업 운영을 잘한다는 이야기로 이해도 되시겠죠. 화이팅! 삼성전자. 제가 배당 신호 이론을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현금이 많으니까 기업 운영을 잘하는 기업으로 결론이 나네. 그러면 당연히 고배당 기업을 사는 게 맞겠구나.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삼성전자보다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기업을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와, 엄청나죠? 배당 수익률이 19%, 18% 엄청납니다. 최근 폭락으로 인해서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20%에 이르는 기업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될까요? 여기서 아무거나 골라도 배당을 연 10% 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주가의 급락은 분명히 배당 투자자들에게 호재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 금액을 정말로 그 기업이 배당을 준다는 가정 하에서 말이죠.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배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영업 현황과 순이익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죠. 기업이 주고 싶으면 주게 되는 것이죠. 아, 이건 또 무슨 얘기냐고요? 잠시 배당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잠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기업이 주는 현금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서 매년 1,000만 원씩 받기로 했다고 하시죠. 이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가 매년 1,000만 원을 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저에게 돈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나한테 1,0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가게를 담보까지 맡기면서 돈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친구에게 돈을 더 맡겨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와우, 당연 아니죠. 이 가게가 정말 장사가 잘 안 되는구나. 앞으로 내 돈은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제가 투자한 돈을 빨리 돌려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잔인한가요?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 이 친구가 매년 저한테 1,000만 원을 줍니다. 10년째 1,0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1억을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10년만 지났어도 그 가격이 3배나 올랐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물론 이 친구는 저한테 1,000만 원만 주기로 했었으니까 이 친구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돈 버는 족족 저에게 1,000만 원을 줍니다. 다 줘요. 남는 거 없이 다 줍니다. 그러니 가게 시설물도 10년 전 그대로고요. 노후화되고 있는 게 다 보입니다. 그래도 돈을 많이 주니까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투자한 돈을 회수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가 첫째에는 1,000만 원을 배당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는 돈벌이가 좀 안 돼서 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는 장사가 좀 잘 돼서 1,5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네 번째에는 장사가 안 돼서 배당을 안 주네요. 다섯 번째에는요, 잘 모르겠어요. 장사가 잘 되면 많이 주고 안 되면 안 주네요. 여러분은 이런 가게에 투자 어떠십니까?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첫째 해에는 1,000만 원을 줬는데 다음 해에는 1,05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1,100만 원을 줘요. 네 번째에는 얼마를 줄까요? 1,050만 원이요? 아니요. 1,200만 원을 줬어요. 물어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배당금을 올려준다네요. 그런데 보니까 장사도 잘 되지만 사람들도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가게 리모델링도 계속하고 있고요.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이런 가게 어떤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배당에 있어서 정상적인 것은 순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은 대주주의 현금 확보, 일부 잘못된 투자자들의 투자자산 회수 강요 등으로 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적대적 기업 인수자가 자기가 투자했던 금액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많은 금액을 배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기업은 주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출받아서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약속도 약속 나름이죠. 여러분은 배당 투자 시에 배당을 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도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지 않나요?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팍팍 나오나요? 그러지 않죠. 저는 네 번째 친구에게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의 배당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당에 대해서 개념과 신호등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개념이면 배당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당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